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에서 신년 첫 공식 회의, 국무회의에서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역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언론들이 이게 참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면 이야기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얘들은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세계일보 보면은 MB 박 사면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 새해 포부는 선도국가로 도약 이렇게 제목이 있었고요. YTN 기사 한번 볼게요. 사면 논란 결국 청와대로 신년 회견 주목. 연초 정치권을 강타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조만간 있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예정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뇌피셜 때리고 있네. 근데 이게 뭐냐면 문 대통령한테 이제 사면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지. 준비하고 있다. 딱 기다려라 이거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용해 먹을 거예요. 그렇겠죠. 해준다고 할 리가 없으니까 고려하지 있고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고려하지 않는단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뭐 예우도 아니고 그렇지, 뭐 정치 보복이다 이래가면서 국민 미리 기사 써놨어. 미리 다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아, 거거든. 제목도 다 뽑아놨어. 아마 그럴 겁니다. 국민 통합을 반대하는 대통령. 이렇게. 야, 박근혜 시대 같으면 니네들 안 부른다. 그러니까. 기자실 안 부르고 코로나라고 온라인으로 해갖고 한 얘기만 따고 질문 안 받아버리는 수가 있어 지금. 진짜 질문 안 받습니다. 차라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것들이 수첩도 못 꺼내고 공손히 모으고 앞에서 고개 조아리던 그때가 그리운 모양인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진짜? 결국 지금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을 꺼낸 이후로 부담은 이제 문 대통령에게 돌아가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사면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또 얼마나 또 싸가지 없게 물어볼 애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자리 노리는 애들 네. 그렇게 싸가지 없게 물어봐가지고 국민의힘 갔잖아요. 국민의힘 갔잖아 걔. 참 진짜. 근데 진짜 관상은 내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과학이더라. 그런데 가는 애들은 똑같이 생겼어. 아이고. 진짜 나 청와대 탄원 넣고 싶어. 코로나 생각해서 기자들 건강 생각해서 기자회견하지 말라고? 비대면으로 하자고 기자회견. 응? 줌으로 하거나. 괜찮네. 그래 줌 좋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만 발표하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 박근혜 때는 할 얘기만 딱 하고 가고. 아니면 국민들에게 답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묻습니다. 대통령이 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질문을 미리 받아. 기자 그리고, 빼. 기자 빼.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의 질문들 중에서 몇 개만 추려가지고 대통령이 그게 답해 낫지. 주시는 거. 옛날에 명박에는 막 9시 막 이럴 때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간 끊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입니다. 나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어. 나는 너무 싫었어. 나는 그래서 진짜 뭐 전쟁 나거나 나라에 뭐 큰 변고 생긴 줄 알았거든. 지자랑하려고 제가 이번에 UAE를 갔다 와서 원전 몇 억을 그렇게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역시 강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방송국에서 그거를 용인하고 왜 기자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지 난 그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 생방도 아닌 것 같았어. 다 녹음. 다 녹화였어. 그랬죠. 쓰레기. 근데 진짜 우리 기자들 요새 우리 기자들 누구야? 우리나라 기자들 요새 요게 안 생겨서 불만인 거지. 참 일 편하게 한다 진짜. 아무튼 또 이 생각해 보면 자, 국민청원 진짜 등장해야 돼. 신년 기자회견 기자는- 대신 국민회견으로 바꿔달라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 작년 생각해 보면 뭐 한 100명 정도 넘게 왔나? 아니 또 외신까지 포함해서 엄청 많이 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못 모일 텐데. 그러니까. 네. 그것도 모이면 또 방역수치 어겼다고 기사 나올 거고. 자, 여러분 우리 안 하면 기자들 홀대한다고 안 할 거고. 이거 뭐 아니에요. 우리가 백신도 기자분들께 양보했잖아요. 그렇지. 우리 기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 대통령 기자회견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국민들이 청원해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 기자분들 그 위험한 사지를 내몰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기자들은 네. 또 다국적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그러네. 모더나 화이자에 중국제 시노팩까지 다 맞아 세트로. 그리고 일제 아비간까지 쳐 드셔. 다 기자에게 백신을 기자에게 혹시 거기
의료보험 처리 안 돼갖고 사비로 들어가는 거 있으면 국민성금 모아서 줄 테니까 니들이 4개국 백신 다 쳐드셔. 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자, 그 와중에 우리가 약간 국뽕을 탈 시간이 조금 왔습니다. 아 이건 국뽕이 아니야. 국뽕이 아닌가요? 현실이잖아. 현실. 현실인가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 증시 65년 그리고 단군 이래. 단군 이래. 왜 이렇게 짧게 잡니? 단군 이래 최초 단군 이래 헌정 사상 최초로. 초유. 네.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은 떨어졌는데 일단 그 3,000 고점을 돌파. 한번 넘었다는데 의미가 네. 있는 거고 뭐 지금은 사람들도 놀랠리라 잠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네. 아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뭐딴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이명박근혜가 그렇게 꿈꿨던 그 3천이거든. 박근혜는 무조건 3천 간다 그랬어 자기는. 아니 코스피. 이명박은 3천 넘어 뭐 5천도 가능하다. 아니 그럴 게 그때 747 공약이 있었잖아. 그죠. 성장률 7%에 세계 7위에 국민소득 4만 불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명박이 시작할 때 2만 불이었거든. 근데 그걸 5년 안에 4만 불을 올리면 2배로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률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아시나 여러분? 거의 20% 나와야 돼. 무슨 개도국도 그렇게 안 개도국이야? 나오겠다. 우리가 무슨 파키스탄이야? 개도국도 그렇게 못 나오겠다. 우리나라가 7% 해본 게 IMF 직후에 한 번 하고 월드컵 때 한 번 아 그래요. 있었고 그 후로 없었거든. 근데 자기가 7%를 5년 내내 해도 3만 불에 갈까 말까한데 7%씩 성장하겠다고 하면서 4만 불을 간다고 개구라를 쳤단 말이야. 네. 아유 입만 열면 구라야 아주 그냥. 근데 이게 그렇게 아유. 쉽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2천을 넘어선 게 노무현 정부 때야. 그렇죠. 예. 노무현 정부가 해놓고 무려 이게 몇 년이야 지금? 13년 만에. 18년. 18년인가요?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2천을 넘겼거든. 13년. 13년. 네. 그럼 18년 아니냐? 13년. 계산이 또 안 되시네. 아 그렇구나. 네. 13년? 13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그 위협을 대신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 증시가 폭망이거든 지금. 미국은 맞아. 오르지 않았나요? 거기는 거품인 거고 음. 전 세계 증시가 다 지금 뭐 달러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 미국의 IT 관련한 주식들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요. 그거에 그 대비해서 따라서 올라와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유럽이나 일본도 중국 증시도 지금 상승폭이 둔화돼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지난 10월 30일 날 2,500 있었는데 이 2,500 10월 30일은 지금 몇 달 된 거야? 한 석 달 만에 그죠. 500을 치고 올라온 거야. 이 코로나 재확산 이 기미 속에서. 근데 이게 지금 다 누구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근데 이제 예. 경제지에서는 이제 3,200, 3,300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 계속 오를 거다. 길게 내보 걔가 오를 거라고 하면 오히려 위험해. 위험해요. 조종받을 위험이 있고. 아 걔들은 걔들 말은 거꾸로 거꾸로 생각을 들어야 해야 돼. 된다. 걔들도 송 작가님처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아유. 뭐야. 근데 아무튼 이러한 그 주식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일단 우리 경제가 탄탄해요. 특히 우리 경제의 특징이 수출 경제가 70%거든. 근데 이 수출이 사상 최고의 호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손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 초부터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 이후에는 전 세계가 우리 독탕이다. 우리 마음 놓고 물장구 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이제 그 다음에 내년까지 그 추세를 이어갈 수만 있으면 방역만 잘하면 앞으로 내년에는 정말 사상 초의 성장률 보인다 그랬는데 그 기회에 대한 일종의 확증을 외국인 투자자들 비롯한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 이거를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외국인 세력이라든 기관이라 그러면 불안해. 그렇지. 맞아. 언제든 이 수익을 나갈 수 있으니까. 해갖고 양털 깎기라고 말하는 말 그대로 차익 따먹고 달아나 버리는 불량 자본이라 그러면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게 순수 토종 개미들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쵸. 현재 근데 사실 그 이 주역이 개미들이 이렇게 믿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믿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명박근혜 때 우리 생각해봐. 다들 그때 뭐라 그랬어? 헬조선 이민 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 진짜. 지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올랐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 나가겠다 하고 난 한국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사실 되게 한국인들을 부러워해요. 그런 맞아요. 면에 있어서 야 니들은 진짜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를 한다. 나 누구나 국제정치평론가. 외국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지난 이제 10월 아까 얘기한 이제 2,500 돌파 이후에 외국인 자본들은 지금 불안해요. 미국 선거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 세계도 지금 이제 너무 많은 돈들이 시장에 풀려버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900억 달러를 책정을 했잖아요. 아니 900억 이제 900조 900조. 9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 경정으로 해갖고 경기에 푼다 그래서 이게 다 달러잖아요. 일본 애들도 지금 700조를 추가 경정 예산에 갖고 푼다 그랬어요. 이것도 달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애들이 이걸 엔화로 갖고 풀지 않아요. IMF나 이런 데 갖고 엔화 맡기고 그 돈 바꿔 갖고 풀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달러로 해갖고 이게 다 풀린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러한 그 달러가 품귀 현상, 이게 돈은 많이 찍어냈는데 이거 갖고 얘네들이 해외에다가 그 돈을 옛날처럼 뿌리면 막 대출을 해주고 막 이러면 달러가 흔해지는데 돈은 많이 찍었는데 이게 다 미국 내부나 일본 내부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엄청난 물가 상승이 올라오게 된단 말이야.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만한 돈들을 써갖고 소비를 촉진을 시켜야 돼요. 공짜로 퍼주든 기업한테 보조금을 주든 국민들한테 이거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불하든 이걸 풀어야 되고 그걸로 갖고 물건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미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물건을 살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는 LG 세탁기하고 삼성 평면 TV만 팔리는 거야. 보조금이 늘어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풀어줘봐야 이제 먹고 쓰는데 말고는 쓸 데가 없는데 자 이미 고투 캠페인도 멈췄지. 코로나는 지금 5천 명까지 올라가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지. 지금 변종 바이러스 나온다고 해서 의료 붕괴라 그래서 일본 의사들이 이제는 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해라고 파업하면서 튀고 있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뭐 나중에 코로나 관련한 건 뒤에 따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네. 자 어찌 됐거나 이렇게 돈은 흔해졌어요. 전 세계에서. 자, 이 흔해진 돈을 갖고 이거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필수 중간재들 수출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소비 제품 뭐 식료품이나 이런 뭐 의류나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자국에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간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중간재들을 이송할 수 있는 뭐 원유라든지 그 원유를 배송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주력 수출 산업들이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그 이외에 연관되어 있는 신사업 분야들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들과 제품들이 현재 이 한국 거 말고는 구할 데가 없어. 반도체도 한국 아니면 못 구하고요. 철강도 지금 우리나라 아니면 여유분을 갖고 수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도 늘어났지만 가격도 비싸졌고 그와 관련된 모든 안정적인 주문을 위한 그 오다들이 한국으로 다 몰려와 있어. 조선은 5년, 철강은 2년, 자동차도 6개월. 모든 분야 안에서 이미 입도 선매가 끝난 거야. 공장을 풀로 돌려도 이게 제대로 공급을 못할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경제이기 때문에 이 한국 경제의 코스피 3000 이후의 상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대외적인 리스크만 없으면. 근데 그 대외적인 리스크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경제 잘하는 게 그게 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 노. 그러니까 이게 국제 경제 상황에서 좀 더 그림을 키워 보면은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 무역이 이루어지려면은 중요한 거는 내가 물건을 사고자 하는 나라의 경제 정치적 상황이 안정화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담보가 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반도체를 보면 AMD와 인디비아라고 하는 두 개의 회사가 있어. 둘 다 이제 반도체로서는 전 세계 그 수위를 다투고 인텔하고 전통적인 강자 자리를 다투고 있는 건데 엔디비아는 삼성에다 오더를 줬고 저기는 TSMC에다 줬어. AMD는. 근데 AMD는 이제 싸고 뭐랄까 지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거기다 줬는데 전 세계가 다 호황이에요. 물건들을 신나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어. 근데 대만은 자꾸 서프라이 체인이 무너져. 그러니까 제 시간에 납품이 안 돼. 근데 삼성은 계약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은 비싸도 훨씬 안정적인 오다를 제 시간에 딱딱딱 지켜줘서 물건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은요, 물론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물건을 그렇죠. 공급받을 수 있는 서프라이 중요하죠. 체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이 체인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돌리고 있는 국가는 현재 한국밖에 없다니까.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자, 이 와중에 계속 평생 고통받는, 영원히 고통받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정재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왜 계속 고통받아? 왜냐면 이 2017년 4월 13일에 이정재 시시각각해서 아시죠? 한 달 후 대한민국 망한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한민국을 거의 지옥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시장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주가 코스피는 1000 밑으로 주저앉았고 원화값은 달러당 2,000원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생수를 사재고 라면을 박스째 챙기느라 마트로 몰려들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이 아니고 네. 그 친구가 상상해서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 얘기 듣고 여러분 마트로 달려갈까봐 그건 아니고.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거를 쓰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북인가? 너무 사람들이 조롱을 하니까 내가 그냥 쓴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버럭했어. 다 취재를 통해서 내가 근거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거를 댔는데 근거가 없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이거 참. 네. 게다가 이 사람이 이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빙의를 했어.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쌍따옴표 붙여가지고 다 나 때문이란 말이지. 좌파 대통령이라서. 그러면서 간신히 38%의 득표로 대통령이 됐다. 미국의 북폭설로 홍준표에게 20%의 표가 몰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있을 사람은 안철수였을지도 모른다. 진짜. 지루를 한다. 미치게야 이가. 이 사람 아니 중요한 게 이걸 써놓고도 나는 지금 뻔뻔하게 아직도 언론이 뻔뻔해.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활동을 있는 게 나는 되게 뻔뻔해. 중앙일보 참 대단하다. 진짜 네. 미치게야. 네. 주가 1000 밑으로 안 됐고요. 저것들은 망하라고 네. 고사를 망하라고 지르고 고사를 지는 고사를 거고요. 지내는 거야. 그러면 중앙일보는 지금 찬양 기사를 써야지. 주가가 3,000이 넘겼고 원화값은 지금 1,000원대로 되고 있잖아요. 2,000원 무슨 2,000원이야? 이정재 같은 이정재인데 참 다르죠. 생긴 것도 겁나 달라요. 네. 예. 이 주가 얘기가 자꾸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한때 우리 주가가 1,400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1,000 밑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도 다 망했다고 이럴 때 그 코로나 이제 본격화될 때 그때 놀랍게도 그 시점에서 동학개미들이 이제 주워 담을 때다 하고 돈을 들고 쫓아 들어왔어요. 맞아. 그때 얘기했잖아. 이미 주식에 들어있고 이거를 투자했던 그 당시에 작년 3, 4월 달에 그 동학개미들은 이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했어. 근데 사실 그때 되게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반대편에 서 있는 제 어떤 분하고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큰일 났어요, 문하나님. 친구들이 지금 다 주식 사라고. 그래서 저 지금 깔았어요. 그래서 하셨어요?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 1억 넣었어. 이런 쓰레기 같은 시기. 그래서 내가 나라가 망한다면서 니는 주식을 사?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안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은 불안해진다며?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요. 일단 넣으래요. 그래서 1억 넣었어요. 야. 돈 벌었겠네. 그분 돈 버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었고 에이. 그 동학 개미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지금 니네들이 하는 거짓말을 믿겠냐고요. 아무도 안 믿지. 아무도. 아휴. 많은 분들이 그럼 계속 오를 거야 안 오를 거야 그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까 일단 봐요. 내가 계산을 해줄게. 우리가 3천을 하는 게 이번 임기 때 2천쯤에 이어받은 게 아니고 불과 1년 전에 1,400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 1,400, 1,500 수준까지 2년 전이구나. 그때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그 당시에 그나마 국내에 있던 외국 애들이랑 기관 애들이 마치 이걸 털고 나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투매를 해서 공매도로 투매를 막 던졌단 말이야. 그럼 이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공매도 차익을 얻으라고 그 투매를 던졌는데 이 개미들이 야 찬스다 그러면서 그걸 전부 다 1,400 그 선안에서 주워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이렇게 되면은 손해인데 그러면서 일부 좀 샀어. 다시. 그러니까 더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던졌어. 근데 또 사. 그리고 이거 봐라. 개미들 이렇게 돈이 많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역대급으로 한 10조 원을 들고 와갖고 또 샀어. 또 던졌어. 근데 개미가 40조를 들고 덤빈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들고 왔는지 모르는데 40조를 들고 와서 얘네들이 도시락 옛날에 이제 이명박 시대 도시락 폭탄이란 말이 있었어. 뭐예요 그게? 초반에 9시에서 12시까지 딱 올려요 주가를. 그래갖고 점심시간 끝날 때쯤 돼갖고 갑자기 공매도를 쳐가지고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공매도가 참 문제야. 그래놓고 장 마감 한 30분 전쯤에 또 약간 회복세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내일은 다시 오르겠구나 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 12시쯤 되면 툭 떨어져. 그리고 또 3시 되면 올라. 요거를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미를 낚아먹었거든. 아니 윤봉길 의사의 그 도시락 폭탄을 우린 왜? 떠올리는데 왜 그 더러운 짓거리에 그 이름을 붙이냐고. 아무튼 그 도시락을 지금 또 시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공매도 금지가 묶이다 보니까 자기 돈 가진 것만큼 갖고 주식 그 장난질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돈보다 단합된 개미의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걔들이 오히려 계속 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식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들도 돈을 벌었겠지만 실제적인 수익은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작년 10월 15일 이후로 외국인은 13조 원 이상을 팔았고, 그러니까 다 판 거야. 아까 얘기한 도시락 다 써먹었어. 개인이 14조를 사들여 갖고 그걸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3초에 넘어갔잖아. 네. 트럼프가 한 1, 2주 안에 뒤집잖아.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안정되기 시작하잖아. 그럼 돈 풀잖아. 그 푼 돈 들어가서 그 수출 수혜를 받을 국가가 어디다? 한국이다. 그 당시 가면 이제 환율은 더 떨어지겠지만 뭐 900원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와. 괜찮은 게 뭐냐면 이제는 환율 떨어진 만큼 옛날 왜 양보 안 해요. 가격 더 달라고 그래요. 환율이 떨어져서 달러를 더 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환차익으로 인한 손실을 볼 걱정 없이 한국의 수출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당시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치면 좀 무리하자면 연내 3,500, 4,000도 갈 수 있어요. 와. 와, 김동우 김명숙님께서 송 작가 때문에 돈 번 사람입니다. 오. 많이 말고 반찬값 정도로 정말 취미로 몇백 주식 아무것도 모르다가 방송 듣고요 감사해요 하셨는데 네. 아유 복 지으셨어. 본인만 제가- 안 하면 돼. 본인만 안 하면 제가 돼. 여러분들의 주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도덕적인 책임감이죠. 좋은 왜? 일 많이 하시네. 내가 사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추천만 해드리고 사지 않습니다. 네, 네. 절대 이분은 안 사실 겁니다. 사시면 안 돼요. 네. 네.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호박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하여튼 작년 작년 말이라 그래. 작년 한 해 동안 32%가 올랐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고 전 세계 지수 상승률이 12%인데 우리나라는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오른 거 이런 거 다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배가 올랐고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이 아까 말한 데 다 털렸어. 자, 이제 다시 들어와서 한국 시장이 탐나면 이제 니네들은 10조 갖고는 싸움이 안 돼. 그렇지. 최소한 40조 이상 들고 와서 이미 올라있는 이 주식을 니들이 사봐. 사서 가격이 오른 다음에 또 던질 거면 한번 던져봐. 그때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게. 근데 불과 2년 만에 이 코로나 상황 중에 그 세계 2, 3위권으로 약간 밀리고 있던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지금 다 세계 1위로 다 치고 나가고 있고 앞으로 2년 최소 2년 이상 수출 물량이 다 차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지금 중국이나 미국 주식, 일본 주식 대신에 한국 주식을 팔고 그쪽으로 니들이 돈을 옮겨갈 수가 있을까? 못 나가요. 못 가죠. 네. 옛날처럼 양털 깎기 하려면 해봐. 던지는 순간 우리가 사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체질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3천 돌파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돌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좀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할게. 네, 어차피 문제점. 얘기가 나온 거니까. 네. 지금 우리 주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출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 수출 기업들 위주로 상승세를 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잘 안 돼. 중소 주식이나 뭐 이런 쪽에 잘 자란 주식들한테는 관심이 좀 덜 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대기업 주식 쪽에만 돈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나쁘게 표현하면 뭐 노름의 원리 같은 건데. 노름? 예, 왜냐면 내가 100만 원짜리를 사갖고 200만 원을 키워 먹는다는 생각이 힘들어요. 근데 10,000원짜리를 보면 2만 원은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투자자의 어떤 그 원천적인 욕구가 있거든. 나온다. 슬슬 나온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오르게 되면요. 네. 순환매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대형주와 소형주들의 간극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형주들도 따라 오르는 이제 장세를 가게 되면 진짜 한때 진짜 그 전광판이 온통 빨간색으로 상승 종목 빨간색으로 가득 차게 되는 랠리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조건 딱 두 가지로 생각해요. 중동에서의 위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악화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 한반도만의 분단 위험 요소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현재 너무 무리하게 풀려버린 달러로 인해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 태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또 하나의 일종의 그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뭐 요 정도 상황을 대비하지 그게 아니면 어차피 이제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 거고요. 코로나의 위험성은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기회예요. 경쟁국들을 코로나가 발목 잡아주고 있는 사이에 우리만 꾸준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사실상 2021년은 어마어마한 혹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주식쟁이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네. 대통령 선거 1년 전에는 주식이 떨어진 연도가 없습니다. 네. 왜 그렇죠? 물론 이제 일부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지표가 좋아 보이기 위해서 주식에 주식을 조작한다는데 그 조작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이른바 이제 정권주 교체 테마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에 대한 투자가 막 커져요. 그러면서 다른 평소에 비해서 투자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대충 지네들끼리만 수혜기업 뽑아가면서 막 이런 거 테마를 만들어갖고 또 이거 소스로 뿌리거든. 또 이게 시장에 좀 맥혀.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선 직전에는 절대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약간 어둠의 스킬까지 보태본다고 하면 2021년 주가 전망은 맑음의 연속 그 자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월 15일에 한마디를 하셨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에 주가 3천 시대 개막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한다고 국민이 느낄 것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어떤 심정일지 모르겠네요. 근데 나는 주호영 대표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의 발은 왜 땅에 붙어 있지 않죠라는 느낌 들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 현실에 대한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치 감각은 전 둘째로 치고 현실을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이분은 너무 떨어져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 오빠 내 말 맞지? 이 사람은 현실 인식이 안 된다니까. 야, 자기가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어떡해. 지금 제일 흐뭇해하는 사람은 안철수야. 자기 주식 많이 올랐거든 요즘. 지지율 맞네. 1위 올라가고 나서 안랩 주가가 정말 스물스물 이명박 때 전성기 주식에 근접할 만큼 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예. 기자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진 맙시다, 솔직히.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직 유효한지. 이 대통령 펀드 80% 수익 났다고 그거 까내리려고 난리치는 놈들인데 쓰레기 아주. 근데 진짜 주호영 대표는 빨리 현실에 발을 붙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게 아니라 본인 현실 인식부터 좀 챙기시라. 지금 본인이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신이 당 주인이잖아, 사실상. 등기부상은 당신 원내대표니까. 주인이었구나. 나는 이름만 대표인 줄 알았어. 지금 위에 비대만 있는 거고 그렇지. 당대표도 없고 사실상의 실소유주자 경영자가 당신인데 여기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해갖고 이거 뺏기잖아요. 에이, 실소유주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실소유주인 걸 모르고 아닐 거야. 실소유주인데 이렇게 바보같이 한다고? 뭐지? 실소유주인데 그 바지인데 너무 정직한 정도 경영을 하는 거야. 네. 아무튼 네. 주호영 원내대표 현실 감각 챙기시기를. 네, 여기 송작가 TV에 실소유주는 송작가님이세요. 정신 챙기시고요. 네. 예. 네. 그래도 저는 주식은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람직합니다. 듣던 중 가장 다행한 정말 소식이네요. 반가운 네. 소리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역시 사기 좋은 거는 이제 펀드하고 경마죠. 네. 자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